여유전쟁 시기의 주요 전투들은 모두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강감찬의 기주대첩 역시 오늘날의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였죠.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는 이 여유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공식 역사서 속 여유전쟁과 관련된 내용 중 우리와는 다른 특이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역사서인 한국사가 있듯이 북한에도 국가기관이 편찬한 역사서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북한에서 1962년에 편찬된 조선통사입니다. 1010년 겨울에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의 형제 성종은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고려군을 격파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여 고려의 제2의 수도인 서경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에 당시 고려의 8대 왕이었던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남쪽으로 몽진을 떠나게 되죠. 이때 강감찬이 현종에게 건의한 내용은 고려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강감찬만은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 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며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하도록 권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통사에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강감찬은 오늘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다. 그러나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당장 대적하기 어렵다. 마땅히 적의 예봉을 피하고 역량을 준비한 후에 적을 쳐부셔야 한다. 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왕은 일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크게 이상한 부분은 없지만 적을 쳐부셔야 한다. 라는 거친 표현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남쪽으로 피난해야 한다가 아닌 후퇴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도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강감찬의 행동을 애국적인 주장으로 왕정 내부에서 일시 조성된 동요는 극복되었으며 그의 제안은 고려인들의 항전 정신과 전통적인 청야 전술을 통해 거란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탁월한 판단이었다. 라며 매우 극찬했습니다. 또한 조선통사에는 기주대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3차의 거란 침입군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전쟁도 애국적인 군인들과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또 총사령관 강감찬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 전술에 의하여 고려 인민들의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로 끝났다. 평소의 생활에서는 건박하고 평범하였으며 국가대사의 처리에 있어서는 항상 기둥으로 되어온 강감찬 장군이 거란 제2차 침입 이래 자기의 고결한 조국의 예지와 대담성, 적과 관계의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천재적인 전략 전술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역사에 남긴 위후는 실로 거대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강감찬이란 인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기주대첩의 승리 요인으로 인민들의 투쟁을 제일 먼저 강조한 뒤 강감찬에 대해선 그 뒷부분에 서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60년대 초에 등장한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선통사의 내용 중 여유전쟁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이 더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차 침입 이후 정부가 시행한 권농정책이 전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고무시켰으며 고려 봉건국가는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봉건 세력, 즉 고려의 지배층을 크게 칭찬한 것인데 이 역시 김일성 독재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려던 의도로 보인다고 하죠. 아무튼 이처럼 조선통사가 편찬된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유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등의 영웅들과 고려 조정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부터 역사 속의 위인이라도 계급, 당성의 원칙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후 북한의 역사서엔 강감찬과 같은 고려의 영웅들과 고려의 지배층에 대한 서술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 측의 시각에서 보기엔 강감찬 등이 비록 부국의 영웅이긴 해도 그들 역시 봉건 지배층의 일원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9년에 조선전사라는 역사책이 편찬되게 되는데요. 조선전사의 특징은 먼저 국가에서 편찬한 역사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과격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나라의 장수 소손영의 침략으로 벌어진 제1차 여유전쟁 당시 고려의 6대 왕인 성종과 조정 관료들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국토와 인민을 침략자들에게 넘겨주고라고 저들의 봉건 정권만은 유지해보려는 매국 배족적인 막말들이었다.
왕의 이러한 배신적인 망동은 서경을 비롯한 전국의 국대와 인민들 속에서는 물론 일부 봉건 관료배들 속에서까지 강렬한 반항을 일으켰다. 항복론과 할지론을 주장한 조정 관료들과 이에 따르려 했던 성종을 아주 노골적이고 거칠게 비판하고 있죠. 이어서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수적으로 오세한적의 주력이 성을 포위하게 되자 지금까지 잘 싸우던 일부 봉건 관리들은 겁을 먹고 배경으로 도망쳤다. 바로 목숨 바쳐 싸워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봉건 관료배들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러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쳤다. 여기에 봉건 관료배들의 비열성이 있었다. 라며 이번에도 더러운 목숨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고려의 지매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감찬과 같은 영웅들에 대한 서술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조선 통사에서는 강감찬의 몽진 건의에 대해 애국적인 주장으로 왕정 내부에서 일시 조성된 동요는 극복되었으며 그의 제안은 고려인들의 항전 정신과 전통적인 청야 전술을 통해 거란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탁월한 판단이었다. 라고 극찬한 반면 조선 전사에는 당시에 조성된 상황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이었다. 라며 예전과 같은 극찬은 사라지고 매우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라에 대한 내용에도 아주 적대적이고 과격한 표현들 사용되었습니다. 놈들은 마치 제 놈들이 천하를 통일한 듯이 화장성세하면서 조급하게 고려의 투항을 강요해 나섰다. 라든지 창칼을 꽂아 만든 검차라는 전투기구를 일선에 배치해 놓고 화살과 돌벼락을 들씌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적들이 강둑에 올라붙으면 반격을 가하여 창칼로 찔러 눕히었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다음 해 1월 1일 개경에 기어든 침략군의 우두머리 성종놈은 군대를 풀어 왕군과 가옥들을 소곡하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라며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을 성종놈이라고 비하하고 있죠. 또한 제2차 요일전쟁 막바지에 압록강을 건너 철수하던 요나라군을 정성이 이끄는 흥어진의 고려군이 기습한 사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흥어진을 지키고 있던 고려 군대와 인민들은 적들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여 단번에 700여 명을 죽이고 압록강까지 적을 추격하여 수많은 놈들을 물속에 처박아 넣었다. 여기서는 지휘관인 정성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고 유독 인민들의 활약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물속에 처박아 넣었다라는 북한식의 과격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조선전사의 다른 특징으로는 역시 북한답게 역사 왜곡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먼저 고려사저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부가 아뢰기를 낭중 백행리는 왕의 행차가 남쪽으로 파천할 그 즈음에 서울에 남아있으면서 스스로 어사중승이라 일컫고 이인내의 거정 등과 더불어 종들을 모집하여 군사를 삼았으나 적군을 보자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으니 제명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현종이 몽진에 떠났을 때 백행린 등이 개경에 남아 노비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었으나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조선전사에는 해당 기록을 왜곡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경에 기어든 침략군의 우두머리 성종 노문 군대를 풀어 왕군과 가옥들을 소곡하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노비들도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부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앞서 살펴본 고려사전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노비를 모아 부대를 조직한 것은 관료였지 노비들이 스스로 부대를 조직해 싸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전사의 저자는 이를 왜곡하여 노비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했으며 심지어 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고 적어놓았죠. 조선전사가 편찬되던 시기에 북한에서는 역사의 주체를 인민으로 보는 이른바 주체사관이 확립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관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교묘하게 기록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같은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 그리고 식량난 등이 발생하자 위기에 처한 북한 정권은 내부 단결과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해 선군주의 그리고 북한식 민족주의인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온갖 사상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 멸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평가도 변화하여 그들에 대해 극찬하는 표현들이 북한의 역사 서적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감찬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나라의 침입에 한결같은 저항 의지를 보였고 뛰어난 전술로 그들을 격퇴한 강감찬의 행적이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대외 강경책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정치 선전을 위해 강감찬이란 역사적 위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북한에서 편찬된 역사서 속 내용들을 통해 배후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참 북한스럽다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